근데 여기 보니까 보도 하나를 보니까 그 윤석열 고발장 쓴 변호사 이름이 있습니다. 이분이 백민 변호사라고. 이분이 윤석열 이종섭은 공범이다 이렇게. 맞죠? 사실은 주범 윤석열을 윤석열이죠. 지키기 위해서 주범 윤석열이 정범 이종섭을 빼돌린 사건. 이거요. 총선 앞두고 이런 짓을 하면 국민들이 이래 윤석열이 위험하다고 뽑아줄까요? 아니, 설마요. 그럴 일은 있을 그럴 리가 수가 없죠. 없잖아요. 예. 저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종섭이 도망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윤석열과 이종섭은 공범이고 공범이다. 윤석열이 주범이고 이종섭은 정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신임장 원본도 없이 호주행. 그러니까 이게 신임장이라는 걸 줘요. 야, 그 호주 가서 보여줘 하는 원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네들 말은 뭐야? 이종섭이만 따로 호주 대사를 행랑으로. 임명했는데 대사들을 임명하면은 대사 신임 임명된 사람들 저 대통령실로 쫙 불러요. 그래가지고 신임장을 나눠준다고. 근데 이종섭이만 따로 부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줄 수도 있었겠지. 얼마나 급했으면 야 복사해 줄 테니까 이거 갖고 가 이렇게 되고 사본 갖고. 사실은 장관이 차관 복급 1급으로 낮춰서 가는 거는 사실상 도피 도주를 시켜준 것으로 그렇죠. 보여지고요. 전직 장관이 이런 형태로 했던 사례는 없습니다. 예. 제가 다 찾아보고 왔습니다. 야 복사해서 가져가 나중에 다시 들어온대요. 저 잠잠해지면 그때 원본 줄 거라고. 근데 생각해봐요. 호주 가서 내미는데 복사본이야. 복사 성능이 좋으면 섞을 수도 있겠대요. 어떻게 보면 위조 아니야 이거? 아니 그리고요. 다음 달 귀국해서 수요식에 참석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종섭 그 도주 대사가 왔다 갔다 하는 모든 그 비행 비용 같은 것들이 다 세금 아니겠습니까? 왜 저렇게 급하게 출국시켜가지고 다시 불러드리겠다라고 하면서 이런 생쇼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그 대통령 고발장을 쓴 백민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군 검사가 결론을 내고 상급자를 통해 결재를 올리며 한 번도 반려한 적이 없었던 사람이 바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랬던 이종섭이 반려한 적이 없다가 윤석열의 반려견이 된 거죠. 완전히.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아직까지 얘기하고 있는 것이 공수처에서 출국 금지 대상인지 몰랐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공수처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출국 금지를 신청을 하는 것이고 출국 금지를 내는 것은 법무부라는 사실을 이미 많이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임명권, 그러니까 인사 검증을 하는 데가 또 어디 있죠? 한동훈이 만들었잖아요. 또. 그렇죠. 법무부에서 한마디로 출국 금지도 하고 인사 검증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통령실에서는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언론에서는 버젓이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반박하는 거에 대해서는 보도량이 현저하게 많이 낮은 상황입니다. 누가 봐 도주한 거예요. 이거 큰 사건이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법무부가 없을 무자다. 그러네요. 법이 그러네. 없어서 그래서 법무부다. 지금 윤석열 정권의 법무부는 무자가 없을 무자다. 이런 아니, 조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수사 중인 피의자를 수사 협조 잘할게 하면 다 풀어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사건의 중대성 보면 이건 구속도 될 수 있는 사안이고. 그렇죠. 그리고 아까 박영선님 네, 얘기하셨지만 공천으로. 차관도 아니고 차관 보급이 장관 지낸 사람이 보내는 건 그냥 도주한다는 의미예요. 맞습니다. 마땅히 감옥에 보낼 수도 없고 그러니까 멀리 숨겨놓는 거지. 그러니까 범죄 은폐용 도주를 보낸 거고 또 국방부 차관과 그리고 통화를 했던 당사자인 국가안보실 2차장까지 공천으로 지금 입막음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대가를 주며 단수 공천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명백하게 범죄 은폐용 사실은 공천이고 범죄 은폐용 도주 호주로 지금 보낸 거죠. 아니, 너무 웃긴 게 또 지금 정부에서는 그렇잖아요. 언제든지 소환하라고 하면 언제든지 가겠다, 약속했다 이럽니다. 아니 근데 호주가 무슨 옆집입니까? KTX 타고 저희가 한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대사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공수처에서 소환하라고 하면 알았어. 나 지금 대사일 하는 중인데 지금 갈게 하면서 비행기 타고 온다는 겁니까? 불가능하죠. 이거 말도 안 되는 걸로 국민에게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저 여기서 또 두 가지. 정부는 국민을 너무 무시한다. 그리고 언론은 이거에 대해 제대로 비판하지 않는다라는 두 가지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씀드리면 이거에 관련해서 사실 KBS, MBC, SBS를 봤는데 MBC만 이 국민적으로 관심사항이고 엄청난 맞아요, 범죄에 대해 MBC만 현장 취재를 했고 쫓아다니고. 그리고 비행기도 같이 타고 갔고 그렇죠. 호주의 그렇죠. 대사관까지 가서 취재를 했고요. 그래서 5분 2꼭지 3꼭지씩 연속으로 하고 있는데 SBS는 2분 3분 정도를 계속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KBS는 단 20초 보도했습니다. 논란이 있다. 그나마 이렇게 JTBC가 좀 그러니까요. 낫고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지금 봤을 때는
MBC가 제일 낮고 네. 그다음에 JTBC, 그 SBS는 본인들이 알아서 엎드리고 KBS는 스킵하려고 하는 게 눈에 네, 보이고 자 이런 상황이고 저 하나만 더 네. 말씀드릴게요. 장관급 인사가 이게 출국 금지가 되잖아요. 지금까지 모든 정권, 그러니까 모든 정부에서는 이랬습니다. 법무부에서 그러니까 내부에서 한 장짜리 보고서를 만들어서 이것을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보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모든 정부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 전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 있었던 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언론에서 얘기도 하기도 하고요. 그럼 현 정부는 그러지 않았을까요? 근데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참 너무나도 한심스럽다. 정말 그러니까 무능한 요거는 건지 시스템에 망가진 건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런 건을 우리가 처음 보는 게 아니잖아요. 2년 동안 지겹게 봐왔던 거잖아요. 이 도주 대사가 호주로 가면서 핸드폰을 포렌식해야 되니까 줘 했는데 주고 갔어. 그랬는데 바꾼 폰을 아유, 주고 갔어. 진짜. 이거 뭐 한동훈하고 똑같은 스킬 아니요? 너무 웃기잖아요. 이게 지금 그거잖아요. 7월 31일 날, 1일 말 31일 날 이게 이제 청와대 쪽, 그러니까 02800번인가? 청와대 거기 가입자가 대통령실이다. 그걸 통화한 내역이 있다라고 보도가 됐죠. 근데 그 핸드폰을 달라고 포렌식 하겠다 달라고 했더니, 줄게. 그러고 나서는 그 이후에 새로 가입한 새로운 핸드폰을 지금 공수처에서 제출을 하고 우리는, 지금 자료를 다 줬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거죠. 예. 아니, 앞으로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께서도. 그리고 민주당에서 의원님들이 단체로 가서 공항에서 어쨌든 범죄자 도피시키는 거 안 된다, 규탄하고 반대한 목소리 낸 거는 정말 빠르게 잘 하신 것 같아서 국민적 여론이나 관심이 훨씬 좀 불을 당길 수 있었던 것 저거요 같습니다. 증거인멸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그때 사건에 관련된 핸드폰을 제출해야 되는데 사건 이후에 교체한 폰을 주고 가는 거는 저게 바로 구속 사유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구속영장을 치는 이유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 아닙니까? 두개다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지금 다 해준 거잖아요. 윤석열 네. 정권이. 아유, 진짜.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지금. 네. 근데 우리 그전에도 유동규 체포 과정에서 핸드폰 창문으로 던졌다. 뭐 휴대폰 확보가 스모킹 건이니 언론에서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우리 언론 왜 조용하고 있어요? 정말 이상합니다. 자, 나중에 다 심판받고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내가 책임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종섭이 소위 새고랑 차고 언론에 나타날 때가 금방 옵니다. 나 윤석열이 먼저 좀 찼으면 좋겠는데. 이종섭이를 채워야 이종섭이 불지. 이렇게 올라가나요? 저 용산에서 시켰다고 불죠. 그렇죠. 이종섭이 먼저 채워야죠. 네. 자, 그리고 하나 더는 해병대 사령관인 김계환이 이자도 아직도 안 물러나고 있어. 쟤네들 종특이인 것 같아.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그대로 있는 것처럼.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박정훈 대령 재판에서 이게 나왔어요. 이 글씨로 막 지웠던 게 뭔지를 복구를 해낸 거예요. 저 내용은 뭐냐면 장관님 이종섭이죠. 제가 그러니까 책임지고 넘기겠다라고 하는 글자가 또 복원됐다고. 요게 지금 이제 그 법원에서 드러난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거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뻔한 이야기긴 하지만 말하자면 이제 수사 그 해병대 수사 기록을 경찰에 넘기는 거 요거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군 내에서 일어난 사건은 군에서 수사를 해서 최종 수사는 민간 경찰이 하게끔 법이 바뀌었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그것 때문에 지금 저런 게 나왔더라. 근데 김기환이는 막상 물어보니까 기억이 안 난다 하고 있어요. 저걸 내가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겠다 하고 있으니까. 근데 본인 글씨체가 아니란 말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도주대사 이야기였고요. 야반 도주에 가까운. 참 웃긴다. 이런 게요. 만약에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언론이 뭐라 그랬을까요? 난리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저는 국가적인 시스템이 엉망진창이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얼마 전 어제 뉴스에 그런 게 나왔잖아요. 지금 러시아에서 한국인 한 명이 지금 간첩 혐의를 받고 구속되어 있다. 그런 기사가 나왔는데 그게 두어 달 전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러시아 언론에서 보도될 정도로 우리나라 언론에서 관심이 없었고 외교부에서 움직이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번에 이종섭이 도주시킬 때 얼마나 발빠르게 그렇게 MBC가 쫓아다님에도 불구하고 발빠르게 출국 해제하고 발빠르게 대사로 임명하면서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그러니까 자기 사람만 챙기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대한민국 외교 안보는 전혀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국가 시스템 망가졌다고 해서 갑자기 또 경제가 짧게 하나 생각났는데 우리가 세계무역 수지가 지금 100위권 밖에 그것도 197위 올해가 181위잖아요. 그때 우리가 지난번에 새날에서 방송했지만 지금 북한이 90위권이잖아요. 80위권 90위권 북한이 우리가 북한보다 거의 100위권 밖으로 물러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IMF 이후에 98년도에 있잖아요. 그때도 4위에 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무너진 정부를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1, 2년 만에 이렇게 만든다는 것은 정말로 이건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맞지요. 알겠습니다. 자, 이것도 총선에 아주 중요한 이슈가 돼버렸고 우리의 구호 이채양명주에 들어가 있는 사건이고 그 제가 오늘 사실 이채양명주 너무 짧아. 제가 오늘 SNS에 올렸는데 이채 양명주에서 명자가 저는 명품백이 아니고 명신 여사님 같은 말이에요. 백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 지금까지 오늘 알았어요. 명품백. 네, 명품이라는 것을 명신 여사가 아니고. 이채양명주는 그 사건 중에 일부만을 가져온 네임이고 그렇죠. 네. 사실은 제가 98개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탄핵사예요. 네, 고소사예요. 네. 자, 근데 다 못 외우니까 일단 이채양명주만 외우자 이런 뜻입니다. 자, 와리스워 깜지님, 내 친구 달래 박영선, 넌 꼭 나중에 큰일 할 사람이다. 광주에서 꿨으니 감사합니다. 두 분 달래바 꽃순이세요? 자, 지금 이제 한참 봄이 오고 있는 이런 느낌이고 여러분 새날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날 구독. 총선이 이제 한 달 이제 못 남았잖아요. 딱 4주 정도 남았죠. 그러니까요. 새날 그 전에 100만 갈 수 있도록 가열차게. 예. 얼마 안 남았어요. 예. 지금 새날 구독자는 새날 언론 보도에서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네. 뉴스공장 다음에 새날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이제 악마화 시키기 위해서 네. 기성 언론들이 이제 악마화 시키는 채널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새날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들이 악마화 시키는 드디어 거니까 축하해야 되는 일이네요. 100만 넘어야 돼요. 계속 그렇게 그런데. 해왔어요. 그러니까 총선은 조중동 등의 기성 언론하고 유튜브와의 싸움이 돼버렸죠. 맞아요. 진실한 정보 전달이 누구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보고 새날 채널을 보시고 구독이라고 쓰여 있으면 구독이 아니신 거예요. 구독 중이라고 쓰여 있어야 구독 중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그 MBC가 이종섭 쫓아다니면서 그 보도하는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마스크를 쓰고 왜 이렇게까지라고 한 부분에 있어서 마스크를 써서 정확히는 알 수 없었으나 왜 이렇게까지라도 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저렇게 표현을 했을까라고 하니까 그러면 바이든을 날리면 해가지고 대통령실에서 하도 뭐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몸조심을 하고 있지 않은가 아니면 우회로 돌려가기를 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MBC가 참 노력은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외에 그 새날이나 뭐 이런 그 뉴스공장 같은 방송에서 진짜 열심히 이번 총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새날 100만.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